자, 오늘은 재미난 영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먼저 한국말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속으로 영작을 한번 해보세요. 성수동에는 옷가게가 있는데 여기에는 일본 옷을 판매한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이걸 총 세 가지 버전으로 영작할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수동에는 일본 옷을 판매하는 옷가게가 있다. 속으로 먼저 영작을 한번 해보시죠. 자, 하셨죠?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자, 세 가지 버전으로요. 첫 번째, There is a clothing store. There is a clothing store. 그 다음에 That sells Japanese clothes. 이렇게 영작할 수 있어요. That sells Japanese clothes. 두 번째, There is a clothing store in 성수. 그 다음에 selling Japanese clothes.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There is a clothing store in 성수. selling Japanese clothes.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There is a clothing store in 성수 where you can get Japanese clothes.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There is a clothing store in 성수 where you can get Japanese clothes. 이 세 문장 모두 맞을까요? 아니면 어떤 하나는 좀 어색할까요? 세 문장 다 완벽한 영어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첫 번째 제가 제시한 There's a clothing store in 성수 that sells Japanese clothes는 어떤 식으로 영작한 케이스냐면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을 이용해서 동사 sells를 쓰고 목적어 Japanese clothes를 만들어서 영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국인이 가장 많이 내뱉는 문형입니다. 두 번째, There is a clothing store in 성수 selling Japanese clothes는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대신 사라지면서 동사 sells가 ing 형태를 지닌 selling Japanese clothes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죠. 이것 역시나 옳은 문장인데 앞에서 언급한 조금 전에 제가 공유드린 문장보다 빈도수가 현저히 낮아요. 현저히 낮고 조금 그냥 묘사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좀 더 일상에서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문장이에요. 그다음 마지막 문장 아까 전에 읽어드렸던 There is a clothing store in 성수 where you can get Japanese clothes. 이거는 문법적으로 굳이 말씀드리자면 where라고 하는 것은 이때 관계부사거든요. 관계부사 where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주어를 뭘 썼죠? You can get Japanese clothes라고 해서 you를 꼭 붙여야 돼요. 이 문장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은 자꾸 일본 옷을 명동에 이런 옷가게가 있는데 얘들은 중국 옷을 팔아 이러면 자꾸 There is a clothing store in 명동 that sells 중국 옷 이렇게만 영작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원어민은 이런 문장보다는 There is a clothing store in 성수 or in 명동 where you can buy, where you can get 이렇게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문형이 한국인들이 가장 구사하지 않는 영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문형에 빨리 익숙해져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추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문법 지식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that sells라고 할 때 that은 관계대명사거든요. 근데 마지막 문장에 나온 where는 이걸 관계부사라고 그래요. 근데 관계부사가 where라는 것도 있고 why라는 것도 있고 when도 있거든요. 근데 관계부사 다음에는 반드시 주어부터 나오고 동사가 나와야 돼요. 동사부터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근데 제가 그동안 학습자들과 공부해보면 where 해놓고 주어가 없이 바로 can 이렇게 가는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것은 잘못된 영어예요. 그래서 where you can buy, you can get Japanese clothes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Further Studies에서는 mention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mention은 예전 수업에서 언급했다시피 잠깐 지나가는 말로 언급하다의 뉘앙스예요. 오케이? 짧게 지나가는 말로. 그래서 그런 독특한 뉘앙스가 있다 그런 말인데요. mention의 주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뭐 somebody가 mention 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사물이 mention 했다라고도 많이 써요. 무슨 말이냐 하면 the contract didn't mention anything about overtime. 이러면
아니, 계약서에는 분명 야근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야근을 시키시는 거죠? 이럴 때 계약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야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사물주어라 그럽니다. 원래 말하고 언급하는 건 사람만이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오버타임에 대해서 이런 문장 상당히 좋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The contract didn't mention anything about overtime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통상적으로는 사람이 주어일 때 쓰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문형을 많이 씁니다. Did I mention that 주어 동사 이 문형이 많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I forgot to mention 이런 거 있죠. I forgot to mention 내가 맞다 그 말 한다는 걸 깜빡했다. 이 두 문형이 상당히 흔한 문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수진이가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내가 왜 지난번에 얘기했던가? 이럴 때 Did I mention that 수진 is getting married next month?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Did I mention 제가 적는 동안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She is 수진 is getting married.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Next month.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Did I mention that 수진 is getting married next month? 이렇게 해서 수진이라고 적어도 되고 she라고 해도 됩니다. 약간 지나가는 말로 얘기하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사한다고 얘기했나? 다 같이 해볼까요? Did I mention that I am moving 하면 끝나요.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Did I mention that I'm moving? 오케이? 그죠? 이제 그동안은 tell you 이런 걸 많이 쓰거든, 한국 사람들이. Did I tell you?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틀린 영어는 아니지만 이렇게 가볍게 언급할 때는 mention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지난번에 오늘 저녁 식사 내가 같이 못한다라고 내가 말해야 되는데 깜빡했네. 자,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어떤 문형? I forgot to mention. 맞죠? I forgot to mention. 맞습니다. 네, 그 이야기 한다는 게 깜빡했다라고 돼 있고 저녁 식사 너희들과 함께 하다, 못 하다 이런 것은 join you for dinner 이 구문을 쓰면 돼요. 항상 join somebody for 행사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물론 join dinner 해도 틀린 영어는 아니에요. 근데 you를 붙여줘가지고 join somebody for something이라고 해야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너희들과는 함께 못하게 됐어 이런 느낌을 좀 줄 수 있거든요. 그냥 저녁 식사 못 가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주려면은 join somebody for dinner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영화제에서 어떤 배우가 무엇 누구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둘이 사귀고 있더라.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he actually mentioned something about her. 이렇게 얘기하면 그 배우에 대해서 혹은 그 가수에 대해서 그 남자 배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럴 때 mention을 많이 써요. 살짝 지나갈 말로 언급하는 거니까. 그래서 he mentioned something about her.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배우가 상을 탔어요. 근데 가족 얘기를 깜빡하고 안 한 거예요. 아내 얘기 이런 거. 그러면 he didn't mention 그 다음에 anything about his wife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럴 때는 say보다 mention을 훨씬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mention은 두 가지 확실히 그 독특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짧게 언급하다는 뉘앙스도 있고요. 언급해야 되는 내용을 까먹고 언급을 하지 않거나 또 의외의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꺼낼 때 멘션을 굉장히 많이 써요. 느낌 오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예를 들어서 부사장님이 오늘 그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이러면 he didn't actually mention anything about something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런 뉘앙스가 있다는 것까지 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 아까 뭐였죠, 여러분?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할 때도 여러분은 the contract didn't mention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그걸 쓸 수 있다. 그게 바로 오늘 마지막 이 표현인 메뉴판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식사하고 났더니만 부가세 별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짜증이 확 나가지고요. 아니, 메뉴는 doesn't mention anything about 그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럴 때 mention을 네이티브들은 늘 입 밖으로 낸다는 말이죠. 여러분 be familiar with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be used to라는 게 있고요. get used to라는 게 있는데 be familiar with와 be used to, get used to의 차이가 뭘까? 이걸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be familiar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큰 아주 의식적인 매우 의도적인 노력과 상관없이 익숙해지다, 잘 다루다라고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엑셀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하는 거 혹은 이 동네가 아주 익숙하다라는 거 그런 것은 의식적인 노력이나 의도와 상관없이 익숙해지다 잘하다는 것은 be familiar with라고 책에 적혀 있고요. get used to 이런 것은 매우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익숙해지다 적응하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쌤, 엑셀 이런 거 다루는 거 많이 연습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면 노력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엑셀 같은 거 다루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원어민들 머릿속에 엄청 어렵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것은 어떤 회사나 조직에 몸담으면서 한 6개월 정도만 매일 그냥 쭉 하다 보면은 조금은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잘 다루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그런 류는 거의 다가 걔들이 Are you familiar with something? 뭐 someone who is familiar with something 이렇게 씁니다. 느낌 조금 오세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은 오른쪽 도로로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에서는 왼쪽 도로로 운전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보통 익숙해지려면 보통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물론 뭐 몇 개월 살아면 되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많이 의식적으로 자꾸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고요. 또 두 번째 예문. 회를 못 먹는 원어민이 그 외국인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가 그 주로 고춧가루나 매운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한국 음식의 맛이라든지 음식의 질감 이런 것들 적응이 안 돼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 되는 경우는 be familiar 쓰지 않아요. 절대로. 무조건 I cannot get used to something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be familiar with와 be used to get used to의 가장 큰 차이는 매우 의식적인 노력을 해서 익숙해지고 잘 다루게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이 차이가 가장 크다. 느낌 오시죠? 네, 좋습니다. 한국식 영어, 원어민식 영어 이거랑 비교해 보면요. 한국인의 영어는 항상 어순이 I am doing something 그 다음에 at 혹은 in 장소 늘 이런 영어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 지금 거실에서 넷플릭스 보고 있어 이러면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I'm watching Netflix in the living room 이런 영어를 해왔어요. 한번 적어볼게요. I am watching Netflix in the living room 이렇게. 그 다음에 올리브영에서 뭐 사고 있어, 뭐 보고 있어 이러면 I am 뭐 grabbing이라고 할게요. 사다, grabbing something at 올리브영. 늘 이 어순으로 영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원어민들이 영어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렇게 영어를 하는 거예요, 자꾸. I'm at 올리브영.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doing something 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순이 다르죠? 자, 이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섞어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뜻이 다르고 용례가 다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질문을 생각하셔야 돼요. 질문이 Where are you now?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답이 당연히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I'm at 어디가 먼저 나와야죠. 그리고 doing something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너 어디니 하니까 나 지금 노원구에 있는데 이렇게 I'm actually in 노원 이렇게 뭐하니 하니까 doing something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어떠냐에 따라서 답이 장소가 먼저 나온 다음에 ing로 행위를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어순을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한국 사람들은 I'm doing something at 어디 이 어순으로 늘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특히나 어떤 상황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할 때 특히 소설이나 기사의 첫 번째 문장에 이 어순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이코노미스트 기사에서 예를 들어 일본 직장인들의 어떤 일상을 그리면서 요즘 일본 직장인들이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고 예전에 일본 경제가 잘 나갈 때는 아주 당당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퇴근하고 나서 뭐 어떤 상황이다 이런 걸 얘기할 때 첫 문장이 니시노상이
올리브영에 있다. 올리브영에서 샴푸를 사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주로 소설이나 이야기를 할 때, 배경 설명을 할 때 이 문장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이런 어순을. 어쨌든 그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항상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용의자에게 경찰이 당시 어디 있었는데요? 뭐 하셨어요 거기서? 이렇게 질문하면 I was at 어디 in 어디 doing something이라고 해야 정확한 답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어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자 보십시오. 너 지금 뭐 하니? 하면은 I'm picking up dinner at 한솥이 맞아요. 근데 질문이 너 어디니? 하면은 I'm at 한솥 picking up dinner가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6년여 전에 저한테 있었던 일을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그때 어학원을 강남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원어민 선생님이 수업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아직 안 들어오신 거예요. 아까 전에 외출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혹시 어디세요? 이렇게 제가 카톡을 보냈더니 바로 이 답변이 왔어요. 뭐가? I'm at 한솥 picking up dinner가 바로 그 문장입니다. 뭐 말이죠? 저 지금 한솥인데요. 저녁 산 거 찾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답이 왔죠. 제 질문이 뭐였다고요? Where are you? 였습니다. 소재지나 행방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따라서 그 친구가 이게 제가 조작한 문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대로 온 걸 가져온 겁니다. I'm picking up dinner at 한솥이라고 답하지 않았어요. I'm at 한솥 picking up dinner. 이제 언제 이 어순을 쓰는지 잘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좀 더 원어민식 영어로 다가가는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try ing는 어떤 느낌인지, try to 부정사는 어떤 느낌인지 이거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혹시 좀 알고 계세요? try ing와 try to 부정사의 차이? 자, 여러분 한글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첫 번째 한글은 여자분들에게 좀 잘 보이려고 내가 불어를 배워봤는데 쉽지 않더라고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것은 진지한 자세로 불어를 배우는 겁니까? 좀 재미삼아 배우는 겁니까? 재미삼아 배우는 거죠. 그런 반면에 두 번째, 제가 불어를 나름 열심히 배웠거든요. 왜냐? 제가 프랑스 어디 가서 또 프랑스 기업에 지원하고 싶어서. 근데 야 진짜 어렵더라고요. 발음조차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것은 진지한 자세로 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재미삼아 하는 느낌은 뭐다? ing예요. 오케이? try ing. 근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느낌,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것은 try to do something이에요. 이제 차이 아시겠어요?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 따라서 여자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불어를 배운 것은 I tried learning French예요. 오케이? 반면에 진지한 자세로 배우는 것은 어떻게 했다? I tried to learn French, but I couldn't even get the pronunciation right.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열심히 하는 느낌이 들어요. 진지하게. 그냥 한 방에 해결이 됐죠? 이 정도로 심플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오랜 세월 희미하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발음조차 제대로 안 됐다 할 때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get the pronunciation right라고 해서 오형식 구문을 썼어요. 그래서 get 목적어 right는 이것을 right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참 이런 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요. I couldn't even get the first question right. 이러면 어떤 친구가 수능 시험 수학을 쳤는데 제가 첫 번째 문제도 제대로 못 풀었다니까요. 이럴 때 정답을 못 맞췄다 할 때 I couldn't even get the first question right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참 우리에겐 좀 어렵다 이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오늘 중요한 것은 try to ing 표현을 익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 모범 답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You might want to 이런 구문. You might want to 그 다음에 등산용 아이젠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뜻을 잘 몰라요. 알더라도 흐릿하게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상대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할 때 원어민들은 you may want to 혹은 you might want to do something 이라는 표현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면 뉘앙스가 이 표현을 언제 써야 되느냐? 이 조언과 충고를 해줄 만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혹은 관련 지식과 이런 것이 풍부한 사람 또 전문성을 갖춘 느낌 이럴 때 쓰는 표현이지 그냥 이런 것도 없는 사람이 누구에게 충고할 때는 쓰지 않아요. 뭔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 외국계 기업의 지원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나 외국계 기업에서의 지금 채용 현황을 잘 꿰뚫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번에는 보니까 IBM하고 오라클 뭐 이런 데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가 먹힐 것 같거든. 따라서 한번 지원해 보는 게 어때라고 충고할 때 그때 원하면은 you may want to 혹은 you might want to apply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뭔가 전문가처럼 들려요. 그리고 이 바닥을 잘 아는 사람처럼 들려요. 왜냐하면은 보시면 원래는 you want잖아요. 넌 원하지 이 말이잖아요. 근데 야 어쩌면은 네가 이걸 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인즉슨 결국에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조언과 충고를 할 때 쓰면서 좀 이 바닥을 잘 알고 전문 지식이 있고 이런 그 똑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 말을 많이 한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선생님이 예를 들어 듣기가 안 되는 사람에게 이런 조언을 해요. You might wanna watch Netflix 이런 식으로. 딴 것보다도요. 넷플릭스 드라마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 한번 들어보시고 시청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런 말이죠. 그리고 You might want는 세게 들리지 않아요. 그냥 이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정도로 들려요. 또 어떤 게 있을까? 의사분들이 이 말 많이 해요. You might want to cut down, 그 다음에 on salt, 그 다음에 in your diet 이런 말. 그러면 식단에서 염분 섭취를 좀 줄이시는 게 선생님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공손하고 겸손한 조언이지만 어째 보면은 굉장히 센 표현일 수도 있어요. 왜? 전문성이 느껴져서. 그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아. 이 말을 해주면. You might want to cut down on salt in your diet 하면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You might want to apply for this business loan. 예를 들어서 두 분의 자영업자가 있는데요. 한 분이 이미 정부나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요. 저금리에 거치 기간도 굉장히 길어서 부담이 적대요. 그래서 요즘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쪼달리고 있는 친구, 다른 자영업자에게 야, 나도 사실은 이번에 정부에서 하는 그 사업자 대출 받아봤거든, 몇 번. 근데 되게 좋더라고. 너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떨까? 이 정도가 바로 You might wanna apply for this business loan이에요. 느낌 오시죠, 여러분? 자기가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야를 잘 아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가 풍부한 상황에서 점잖게 조언하는 거예요. 오케이? 추아웃이라는 거 은근히 원어민들이 많이 써요. 추아웃은 누구를 혼내다라는 뜻인데 좀 길게 혼내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 여러분,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잘근잘근 씹는 것을 추라고 그래요. 그러면 음식물을 30초, 40초 동안 오랫동안 씹어야지만 음식물이 분해가 되죠. 그러니까 chew out이라는 것은 누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길게 혼내고 깨는 느낌이 듭니다. 느낌 오십니까? 근데 또 원어민 영어 표현에서는 tell somebody off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것도 혼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tell somebody off는 그렇게 길게 혼나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I got told off for coming in late 이런 문장을 볼 수 있거든요. 야, 오늘 나 회사 지각해서 혼났잖아. 그냥 짧게 혼나는 느낌이 들어요. 느낌 오시죠? I got told off for coming in late. 회사 오늘 늦어서 혼났잖아. chewed out은 뭐라고요? 굉장히 지루하게 길게 혼나는 느낌이 들어요. 오케이? 앞으로 여러분 혼내다 할 때 chew out과 그 다음에 tell somebody off를 자주 접하게 될 거예요. 은근히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오히려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나무라다 꾸짖다는 스콜드를 훨씬 적게 보게 될 겁니다. 오히려 이 표현을 훨씬 많이 쓰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 공교육의 과정에서는 오히려 스콜드 같은 걸 가르쳐줘서 조금 아쉽습니다.